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의 부동산과 미래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정보, 지식, 자금, 토지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세 가지 요소죠. 그런데 이 정보, 지식, 자금은 토지 투자를 막는 방해물이 되기도 합니다. 돈 모으는 거 쉽지 않고요. 또 알짜배기 정보를 골라내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부자가 되는 마지막 로또라고 하는 토지 투자, 우리는 영영 할 수 없는 걸까요? 그런데 그것도 또 아닙니다. 의외로 큰 돈이 아니더라도 토지 투자 시작하실 수 있고요. 또 눈에 불을 켜고 정보를 쫓아다니지 않더라도 길은 열려 있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저희 방송 그냥 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방송 보시다가요. 02-2638-3954번으로 전화 주시면 토지 투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의 부동산과 미래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을 보는 관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안목 한 단계 높여드릴 분 모셔보겠습니다. 인베스트 투자자문 안현재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부분에서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위험한 시장입니다. 그러는데 최근에 부동산 교란의 모습이 보여서 실제 서울의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른다는 뉴스 기사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들어가시면은 말 그대로 마지막에 폭탄을 내가 이거를 떠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심하시라고 충고를 드리려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분석 얘기해서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쪽집게가 됐다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제가 그동안에는 전라남도다 아니면 목포 앞바다다 그렇게 애둘러서 얘기했지만 오늘은 드디어 제가 직접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얘기가 나온 뒤부터 KBS, MBC 모든 방송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안 하면은 이제 제가 오히려 뒤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실제 부자 될 수 있는 개발지가 어디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테니까요. 지금 부동산에서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부자가 되거나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개발지가 어디인가, 그 두 가지 꼭 챙겨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방송 함께 하셨던 분들은 전라도, 특히 전라남도 여기 주목해야 되겠구나라는 부분들 늘 확인해 오셨을 거고 또 최근에 해외 언론에서까지도 데이터 센터가 전라남도에 들어설 거다 이런 뉴스들 나오면서 현재의 부동산과 미래가 했던 말들이 다 맞네라는 부분들 확인하셨을 텐데요. 자, 계속해서 저희 방송 보셨던 분들 오늘 방송 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채널 돌리다가 지금 우연히 저를 보고 계신 분들 계속해서 정말 저희가 지금 이 시장에서 뭘 주목해야 되는지 꼼꼼하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오늘 방송은 정말 더 놓치시면 안 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가님께서도 좀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뭐 부동산 시장, 자산 시장, 전 세계 자산 시장이 함께 다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쟁으로 인해서 정말 세계의 불확실성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만 잡으면 된다 이런 분위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는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이 자산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참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국내 부동산 시장은 여기에 이슈가 하나 더 있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해제, 이 토어제 해제 이후로 부동산 시장의 후폭풍이 상당히 거셉니다. 토어제 수혜 지역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비강남권까지도 부동산 불장이 왔다 뭐 이런 뉴스들 여러분께서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 자산 시장 어쩌면 좀 과열되고 있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들의 대응 방법들 좀 더 지금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안현재 전문가와 함께 그 노하우들 찾아보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투자를 해야 할 곳은 전라남도라 제가 그렇게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해왔었고 그 부분에서 데이터 센터를 앞으로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 부분이 왜 지금 우리나라 경제 위기에서 이쪽을 주목해야 하는지 조금 이따 왜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려운가 그거를 탈출한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도 이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새 성장 동력,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먹거리가 생기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해상풍력도 얘기했었고요. 몇 년 전부터 얘기해 오던 겁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현재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하니까 전남에 50조짜리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얘기가 실제 나왔습니다. 뭐 LG 그룹 3세 뭐 이쪽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뉴스 내용은 나오고는 있지만 애초에 이 지역에 있는 개발지가 LG CNS가 몇 년 전부터 선두주자로 들어가던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아니 관계가 없지 않고 분명히 그쪽에서 얘기를 들었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얘기할 곳이 어디냐고 이제는 저도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워낙에 뉴스 KBS나 MBC나 그런 곳에서 다 떠들다 보니까 자, 아까 제가 오늘 강의에서는 실제 보였을 때 해남이라고까지만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자, 해남도 워낙에 넓습니다. 땅끝마을 쪽이 아니에요. 공주에 세종시 들어간다고 해서 공주 유급이나 전혀 다른 방향이 아니라 청양 쪽 칠갑산 쪽이 아니라 이 영기군 쪽으로 들어갔잖아요. 이 솔라시도라는 지금 해남의 솔라시도라는 새로운 세종시와 똑같은 도시가 들어가는데 지금 이곳이 앞으로 2025년에서 30년 사이에 세종시만큼 이슈가 될 곳이라고 말씀드리는 그동안 제가 비행 둘러서 전라남도라고 그다음 여기 목포 앞바다라고 얘기했던 곳이 바로 저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얘기할 테니까요. 오늘은 왜 이쪽이 지금 우리나라의 출구 전략이 되고 왜 이쪽을 주목해야 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이 왜 위험한데 이쪽이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금리를 25일 날 금리를 인하한 다음에 제가 걱정을 했어요. 환율이 이거 괜찮을까?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 동안에 환율이 20원 이상 이 한 주 동안에 20원 이상 30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이건 보통 1년에 한 번 1년 가까이 일어날 일이 한 주에 일어났고 그게 그대로 고착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걱정했었는데 자,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말씀하셨죠. 1% 성장률 때문에 성장률이 1%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거다. 환율 걱정보다도 경제를 살려야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는 지금 환율 낮춘 게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답은 아까 얘기했던 AI 데이터 센터 같은 신성장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물가는 오르고 경제는 하락하고, 자, 이 가장 쉽게 그려진 이 그림을 제가 어쩌다 보니까 찾아가지고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져왔는데, 보통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물가가 같이 올라가지고 이런 때 금리를 인하해야 하고, 자, 디플레이션, 자, 물가도 낮아지면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물가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 때 이번처럼 금리를 낮추는 그런 정책을 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원료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가는 껑충 뛰고 있고 경기는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이 부동산 전문가고 금융 전문가도 아니다 보니까 이분들이 진짜 어떤 고민을 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자, 이번 정책은 디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해답이지 스태그플레이션의 해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뭐가 일어났어요? 환율이 지금 말 그대로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목줄을 조르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는 자산시장, 특히 빚이 있는 시장 제가 맨날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갭 투자와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문제는 경기 하락 대책이라고, 경기 하락 대책이기는 하죠. 근데 물가 대책은 빼먹었어요. 그거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에 만약 이 금리 낮춘다? 내수 시장이 더욱 침체될 겁니다. 내수 시장이 더욱 침체될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자, 금리 낮췄어요. 환율이 이렇게 요동칩니다. 자, 5년간 환율을 딱 봤을 때 이렇게 오랫동안 1,400원 이상 올라갔을 때는 최대한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환율부터 낮췄었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낮으면은 수출 잘 되거든. 수출 잘 되면은 우리나라 살 수 있어. 실제 우리나라가 위기에 헤쳐나온 방법이고요. 근데 문제는 그것도 1,300원대지. 1,300원대지. 1,400원 이상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수입할 때 수입 물가가 비싸요. 원료가 굉장히 비싸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비싼 값에 원료 사와가지고 팔 때는 싸게 팔아요. 싸게 팔면은, 싼 값에 팔면은 마진이 적어요. 비싼 원료 사와서 싼 마진으로 팔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팔 수는 있는데, 많이 팔수록 어떻게 됩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이제 원료값이 더 비싸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원료는 비싸게 들어오는데 팔아도 돈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1,400원 이상 올라가면은 아무리 수출 잘 돼도 우리나라 경제 상황 좋지 않았고, 그때는 항상 1,400원 이상 이 환율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특히 빚이 끼어 있는 아파트 시장들이 쭉쭉쭉쭉 떨어졌었어요. 그게 지난 우리나라 그동안의 부동산 역사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상황이에요. 자,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얘기할 때 항상 제가 지금 오히려 환율 관리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제가 이 금융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분들이 어떤 생각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금리 낮췄다고 해서 우리나라 지금 이 환율 실패하면은 절대 경기 부양 안 될 겁니다. 이거 저는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진짜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환율 관리 못한 나라들은 베네수엘라라든가 그리스라든가 그동안 무너졌던 나라들, 터키라든가 막 물가 막 올라가고 경제 무너졌던 나라들 다 보면은 환율 관리 못했고, 그때 환율 무너질 때 실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빚이 끼어있던 부동산들은 실제 많이 하락했었어요.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다시 올라가기는 했었지만 실제 하락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은 상황, 우리나라 1.8%, 1% 성장률이 우리나라 실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부동산 시장 지금 비싸게 떠안는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돌파구는 뭐냐? 그거를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왜 제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 A차 전지, 친환경 에너지 이런 것들을 막 주목을 하느냐. 스태그플레이션의 돌파구는 딱 이겁니다.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것. 경제위기 왔을 때 그동안에 IMF라든가 경제위기 왔을 때 우리나라가 환율이 낮아지고 환율이 낮아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가지고 잘 팔았다고는 하지만 그건 그 당시에 중국이 없었고 가격 경쟁력에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옛날만큼 환율 낮춰도 옛날만큼 강하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술력을 새로운 먹거리를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지금 이 기술 경쟁에 지금 우리나라 지금 늦었어요. 이거라도 지금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든가 우리나라 이 한덕수 국무총리도 여기 목포항에 찾아가가지고 여야 의원들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해상풍력이라든가 친환경 에너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에 이번에 유치되는 것도 다 이런 부분에서 다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 아귀가 맞는다고 하죠. 이런 것들이 퍼즐 맞춰지듯이 딱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괜히 그냥 이거 이렇게 해서 이 지역 이렇게 올라요라고 그냥 제가 찍은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예측을 한 게 지금 적중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중이 되는 쪽집게 전문가가 제가 지금 쪽집게 전문가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적중이 잘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이런 시기 환율이 이렇게 무너지는 시기에는 기술 경쟁력이 그리고 이게 미래 먹거리 성장력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주목하셔야 부동산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그냥 관성대로 그리고 서울에 규제 풀려서 이거 관성이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그냥 들어가셨다가는 큰일 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게 지금 최근에 제가 원래는 이거를 저번 주에 한번 얘기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너무나 심하게 시장이 왜곡되는 모습. 서울 지금 이번에 토어제 풀린 곳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지금 오른다는 뉴스 기사 나와가지고 제가 이거를 부동산 전문가로서 이거 위험하다라고 충고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들고 나왔거든요. 자, 그 당시에 기사를 보면은 토어제 풀린 직후에 뉴스 기사를 보면은 반포 미도, 반포자이, 레미안, 원베일리 막 신고가 뜬 아파트, 서초구의 아파트 이것들 얘기하면서 규제 풀린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이렇게 막 올랐다라는 뉴스 기사. 근데 제가 그때 분석했을 때 뭐였죠? 토어제 풀리기 전에 신고가 갖고 이런 뉴스 기사를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언론의 펌핑이 토어제 풀렸다고 이거에 맞춰서 몇 개나 이거랑 이 전에 거에 이런 것까지 딱 올려놓고 이거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토어제 풀리고 이런 뉴스 기사 나면은 그 주변에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떤 마음 들겠어요? 올랐다고? 내 것도 가격 올려서 내놓으면 되나?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가격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실제 부동산의 실물 가격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뉴스만 나오면은 그냥 내 거 이 가격에 내놓을까 하는 호가 가격. 이렇게 호가 가격 내놓은 언론이 이렇게 하면은 호가 가격 높게 나와요. 그런 호가 가격 높게 나오면은 거기에 낚이신 분도 있겠죠.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죠. 그동안에 금리도 낮춰졌죠. 토어제도 풀렸었죠. 자, 그렇게 된 거에다가 자, 여기 실제 거래가 된 건지 아니면은 누군가 장난을 친 건지 신고가 뉴스가 이 이후에도 몇 개가 나오기는 합니다. 이 지역 외에도.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시장 교란이고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거는 기술 이슈가 아니에요. 지금 돈, 금리 상황 때문에 무너져야 할 그 상황에서 말 그대로 이거 규제 하나 풀었고 언론 플레이가 된 거 그다음에 금리 내린 이슈 이거 하나 때문에 이거 돈 먹고 돈 먹기로 가격이 올라간 상황밖에 안 되잖아요. 기술적으로 아니면 가치가 상승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 이동안 이렇게 많은 막 언론에서 펌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 이런 기술이 먹혀서 실제 가격이 올라간 게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연속성이 없다,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토어제 풀렸으니까 솔직히 이 토어제 풀린 지역은 주변 옆에 반포라든가 그쪽에서 그동안 오른 가격만큼 키 맞춤 되는 정도가 가장 상한선일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 지역도 아니고 다른 지역까지 그렇게 된다고요? 그거 굉장히 위험하시니까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자,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말 그대로 일본 버블 터지기 직전에 어떻게든 부동산 살려고 했던 일본 정책에 낚여서 마지막에 집산 우리나라 사람. 아까 얘기했지만 반포동 키 맞춤 되면은 여기 이쪽 토어제 풀린 것도 끝입니다. 언론이 아무리 몰아치기 하고 이번에 금리 풀렸어도 문제가 뭐예요? 자, 금리는 낮췄어요. 금리는 낮췄지만 자, 금리 낮춘 거에 따라서 일반 신용대출이라든가 뭐 이런 건 줄어드는데, 자, 주택담보대출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23년, 24년에는 국가가 국가 정책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라든가 그다음 50년 만기 주담대 그리고 신생아 특례 같은 정부에서 돈을 풀어줬기 때문에 주담대가 어떤 상황입니까? 다른 대출들은 그거에 금리에 따라서 분명히 높여지거나 낮아졌는데 이상하게 주택담보대출만 낮았어요. 정책금융에 의해서. 근데 올해 정책금융이 지원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택담보대출만 올라가는 거 이거 뭐예요? 금리는 낮추는데 왜 주택담보대출은 올라가요? 그동안 교란되어 있던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 자, 올해 주택담보대출을 낮출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아마 이번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지원 정책이 한 3월이나 4월쯤 나오면은 23년도 그랬고 24년도 4월이나 5월 달부터 그게 나오기 시작한 4월, 5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23년에는 10월, 11월까지 그다음 24년에는 8월 달까지 그 영향이 갔는데, 자, 올해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7월까지입니다. 자, 7월에 어떤 일이 있느냐? 자, 우리나라 7월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도금 대출도 잘 안 나와요. 왜 잘 안 나올까요? 스트레스 DSR 2단계입니다. 7월 달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 어떤 게 또 다시 같이 겹쳐지느냐? 이 시기에 이 스트레스 DSR만이 아니라 2020년 가장 우리나라 금리가 쌌던 시절에 들어가셨던 분들, 딱 이 시점 2020년 이 시점에 주택담보 빌리신 분들이 5년을 딱 맞이하는 시기예요.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달라서 5년 지나면 금리 아무리 고정대출이어도 금리 변동합니다. 그분들이 아마 20년 7월쯤이었는데 마침 딱 이 시기 7월하고 겹쳐요. 이 시기에 금리 싸게 하셨던 분들이, 주택담보 금리 싸게 하셨던 분들이 7월에 변동의 올라버린 변동금리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22년 8월 전세대란 얘기할 때 혼자서 22년 10월 달부터 오히려 역전세단 오고 23년 초 집값 하락하던 거 맞췄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제가 이게 적중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 예언을 하자면은 7월 말 혹은 늦어도 8월 9월, 빠르면 7월 8월이고요. 늦어도 9월 10월 올 말이면은 올 말에는 2022년 말처럼 집값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많이 겹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러는데 아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실질적인 가치 상승이 아니고 어떤 기술적 상승도 없고 규제로 돈으로 돈 먹기로 지금 집값 올라가는 그런 거에 지금 낚여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자, 지금 7월 달이 아니라 4월에도 위기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지금 4월 위기설 지금 보면은 날짜가 2025년 2월 3일이고요. 지금 그에 맞춰서 지금 이런 거 건설사 망하면은 내가
내 돈 내놔라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는 지금 선분양 시장이니까 그런 상황 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4월 2기설 뉴스를 찾아보면은 1일 전 이거 어제도 뉴스가 많이 떠버렸네요. 자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2월 달의 뉴스가 아니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나온 뉴스들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규제 풀려서 올라가서 들어가야 한다. 그러시면은 큰일 난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성장 동력. 자 제가 그래서 항상 경제 위기 오기 전에 돈이 되는 일자리가 있는 남부 조선업 라인, 남해 조선업 라인에 조선 2차 전지, 해상풍력, 방위산업이 있는 남부 라인 바라보셔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 남부 라인 중에서 완전 신성장 에너지, 조선하고 해상풍력, 방위산업은 원래 있던 거니까 신성장 에너지가 친환경 쪽이다 보니까 친환경 에너지도 우리나라도 27년이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해요. 자, 이런 지역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지역이 목포에 들어간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고 목포항에 들어가는 거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목포항에 마침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 이쪽 지역에 맞춰서 변전소가 이게 지금 23년이 아니라 28년 8월입니다. 28년 8월이에요. 언제까지냐고 하시는데 재건축보다 훨씬 빨라요. 23년 8월이면은 제가 방송에서 몇 년 전부터 2025년에서 30년 사이에 크게 뜬다고 했었는데 진짜 28년 전에 터지는 거예요. 제 얘기가 이렇게 맞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곳이 남해 조선업 라인 친환경 에너지 잔뜩 들어가는 지역에 이 친환경 때문에 데이터 센터라는 큰 대기업이 이번에 투자 유치가 나왔다. 자, 그래서 친환경도 새로운 신성장 일자리이기 때문에 남해 조선업 라인 쪽에 이렇게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전라남도 스페셜하고 다다음 주에는 경상남도 스페셜을 한번 예전에 충청남도 스페셜 찍은 것처럼 제가 분석을 해볼까 하니까요. 자, 이번 방송뿐만 아니라 다음 주 방송도 잘 보시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목포 쪽에 가장 크게 될 수 있었던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 그 지역의 가장 중요 이슈 중에 하나가 이거지만 자, 지금 여기 보이는 다리는 이렇게 밑에서 올라가는 느낌이지만 제가 이 지역 가서 직접 동영상도 찍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5년 전만 해도 이렇게 산 위에서 다리 공사하는 걸 내려다보는 그래서 어떤 느낌입니까? 지금 이 지역은 산을 깎아서 지형이 바뀌는 이런 모습. 자, 이렇게 개발되는 곳에 가서 우리나라 신성장 동력이 들어간다? 그런 곳에 투자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자, 최근에 서울 아파트 정말 위험합니다. 빚이 많이 끼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자, 일본의 상업용 부동산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프에 버블 터졌을 때 더 많이 꺾였어요. 그렇지만 상업용 부동산이 결국엔 최고 가격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 갖고 계셔야 할까요? 갖고 계셔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부동산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떨어져도 최고 가격이니까. 자, 그렇지만 지금 투자하면은 손해는 더 많이 난다. 자,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AI 산업에. 자,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와 친환경 에너지, 해상풍력이 들어가는 곳이 겹치는 곳에 가서 앞으로 우리가 투자하고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곳이 나온다 얘기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신기하죠? 저희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조선, 방산, 데이터 센터 뭐 이런 신산업들 강조를 해주셨는데 요새 뉴스 보면 조선, 방산 이런 분야들 확 떠오르고 있는 거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근데 뭐 전문가님께서 하루 이틀 이 이야기 하신 게 아니라요. 지금 계속해서 이런 신산업들 강조해 주셨습니다. 방송 다시 보기만 해보셔도 이 부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부동산 특히나 토지 투자를 할 때 지식, 정보
요런 게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가님께서 요런 부분들이 확실히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 정확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문가처럼 이렇게까지 정보들을 알아내고 또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 자리들 따로 또 전문가님께서 마련해 주고 계십니다. 오프라인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만날 수 있도록 무료 상담, 무료 세미나 자리 준비해 주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이 자리 한번 좀 자세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자, 투자를 할 때는 올바른 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막 세종시 얘기 나왔을 때 공주에 들어간다 하니까 전혀 연기군 쪽인데 전혀 엉뚱한 유급 쪽 그쪽에 가셔서 투자하신 분도 제가 직접 만나봤고요. 자, 그런 분들이 왜 그럽니까? 전문가를 만나지 않고 자기가 그냥 막상 이런 뉴스 나왔을 때 최근에 뉴스 많이 나오죠. 그냥 그쪽에 그쪽이 해남이야 하고서 엉뚱한 해남에서 유명한 땅끝마을 그런 쪽에 가셔서 투자하는 그런 모습이 예전에 세종시에서도 일어났어요. 자, 그런 일 겪지 않으려면은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동산 전문가를 찾아가서 묻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세미나와 1대1 상담이 목요일과 토요일마다 있으니까요. 이쪽에 오시면은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전문가님께서 우리 수많은 시청자분들 만나면서 확인이 됐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도 이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상담 전화 받고 그러다 보면 좀 안타까운 사연들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 뭐 생긴다던데 스치기만 해도 괜찮다던데 이러면서 좀 완전 상관없는 지역들 좀 매입하시는 경우들도 있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수익을 보게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정말 정보의 중요성 늘 실감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아쉽지 않도록 무료 상담, 무료 세미나 통해서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02-2638-3954번으로 전화 주시면 어떻게 함께하실 수 있는지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직접 연결해 보면서 부동산 고민 해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의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제가 화성에다가, 네, 거기 터미널 생긴다고 해가지고 4, 5년 전에 땅을 좀 샀는데, 네. 지금도 그냥 뭐 연락도 없고 관광 소식이라서 어떻게 되나 하고 궁금해서요.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자, 예, 예. 경기도 화성시 정확하게 어디일까요? 화성시 장안면 네, 사랑리 네. 382-6, 382-6. 6. 네, 예. 좋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도 뭔가 개발이 된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지껏 소식이 좀 없어서 답답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요 답답한 부분 좀 해결이 될 만한 소식이 있는지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께서 질문 주신 이 토지는 지금 보유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4, 5년. 예. 그때 그냥 터미널 들어간다라는 그런 이슈만 갖고 들어가셨을까요? 아니면은 그 밖에 다른 뭐가 더 이 지역에 터미널도 옆에 터미널도 생기고 길도 큰 도로가 하나 또 옆으로 생긴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개발한다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게 예. 그냥 뭐 들어온다는 그 얘기 듣고 왜냐하면은 정보는 일찍 정보를 취하는 자가 승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보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점, 이게 투자는 또 시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유하신 곳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이쪽 지역이 그래도 도시 지역 땅 녹지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자연 취락 구역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투자 자체로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그런 땅을 잘 사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부동산은 인구가 모여야지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구 모이려면은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온다고 했던 길이라든가 터미널은
그렇게 커다란 일자리는 아니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제가 봤을 때는 이 토지를 보유할 때 커다란 어려움, 뭐 빚 문제라든가 뭐 이 보유했을 때 뭐 세금 나오는 게 그런 거에 별 문제가 없으시다면은 저는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토지 자체는 이 투자를 잘하셨기 때문에 느긋하게 보유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이쪽 지역이 화성이다 보니까 제가 이 주변 이렇게 딱 둘러보는데도 이렇게 흙밭이었던 곳이 지금 이렇게 가까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공장이라든가 산업 업체들 들어오는 이런 모습. 내가 산 주변에 이런 공장이라든가 산업체 들어온다는 게 일자리 그리고 인구가 들어온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곳이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려요. 다만 지금 이쪽 지역은 국가에서 어떻게 개발하겠다 아니면은 기업이 어떻게 크게 들어가겠다라는 내용은 없고 지금 이쪽에 기아 자동차는 있기는 하지만 이쪽에 송산 그린시티라든가 개발이 안 된 거 이거 같은 경우는 지방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그쪽 개발 안 되는 것들이 한참 남아 있고 여기 위쪽에 그런 곳과 연결되는 것들이 있기도 한데 결국에는 화성 자체 삼성전자라든가 여기 평택의 삼성전자라든가 동탄이 크면서 관련 기업들이 화성에 있는 땅을 찾아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쪽 지역도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요새 경기가 안 좋죠. 네. 삼성이 시들시들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래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몇 년? 한 5년?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을 지금 너무 잘못해 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일단 정치적 리스크는 해결돼야 하고요. 부동산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결돼서 경제 위기 넘겨가지고 삼성 다시 일어날 거예요. 그 시기가 제가 5년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삼성이 다시 일어나는 시기까지 기다리시고 활발해질 때까지는 일단 기다리시면은 이쪽 지역 지금 서해안 시대거든요. 서해선 지금 다시 뚫리고 이쪽 지역이 저는 그래도 앞으로 GTX 뚫린 것보다 이쪽 서해선 뚫려가지고 이 지역에 앞으로 공장들 활성화되는 게 더 저는 부동산 투자로서 매력적으로 보거든요. 그런 영향도 받을 테니까 좀 느긋하게 기다려 보셔라 그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토지 보유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 만나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이 한 4, 5년 정도 이 토지 보유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4, 5년으로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 들여서 기다려보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투자 자체로는 나쁘지 않은 땅을 매입하셨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태까지 우리 시청자분이 처음에 매입하셨을 때는 뭐 버스 정류장 뭐 이런 것들 들어오고 도로가 좀 개발이 된다더라 하는 이슈를 듣고 들어가셨다면 지금 현재로는 삼성이 살아나는지 이 부분 같이 체크해 보면서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네, 제가 전라남도 목포시 오감동 171번지를 한 10년 전에 샀는데요. 네. 그걸 좀 팔고 싶은데 그쪽 지역이 어떤가 해서요. 이제 매도 쪽으로 이미 마음은 거의 돌아서신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지금 좀 가능할까 그 부분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남 목포시 오감동입니다. 앞서서 화성시는 그래도 좀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이 되는 곳인데 목포시는 저도 얼마 전에 막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20만 인구가 붕괴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라 저도 지금 좀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은 매도 쪽으로 지금 방향 굳히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은 네. 어떻게 보시는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 토지 같은 경우 10년 보유하셨다 보니까 좀 지치시기도 하셨고 뭐 그런 것 같은데 네. 저는 지금 이거 팔면 안 된다고 저는 이거 보유해야 하는 토지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거기가 무슨 좋은 이슈가 있나요? 자, 지금 이쪽 지역을 보면은 목포시 인구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네. 전남도청이 이 남악 무안이에요. 무안. 네. 무안군 남양읍 이쪽 삼양읍 남악리에 이쪽에 왔기 때문에 바로 이 남악 이쪽 오감지구 목포 오감지구에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아, 그런데 이 전남도청 지금 이쪽 오룡지구 개발되는 거 보면 아직 이쪽이 다 안 찼잖아요. 네. 자, 행정도시의 문제점은 세종시도 마찬가지지만 그 행정도시 안쪽이 차기 전까지는 바깥쪽으로 뻗어나갈 생각을 잘 안 해요. 기업도시하고 행정도시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이쪽 행정도시 이쪽 도청 소재지 옮기는 개발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이 개발이 끝나야지 이쪽으로 오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좀 지치셨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금방일 것 같거든요. 거기에 무슨 좋은 이슈가 있어요? 좋은 이슈요. 당연하죠. 자, 지금 보시면은 네. 이쪽은 신도시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 이슈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길이 이쪽 방향으로 나가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유하고 계신 토지 앞에 보면은 이쪽에 길 표시된 것과 그 방향 쪽으로 이렇게 살짝 이종 주거단지 아파트 들어가는 지역이 여기 초등학교도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래요? 평택의 그쪽에 어디더라 가재지구 쪽이 이런 모습인데 지금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길 모양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은 보유하고 계신 토지 방향으로 굉장히 커다란 길이 앞으로 날 수 있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안쪽에 오룡지구 개발도 다 끝나야 이쪽 방향으로 그 다음 개발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려요. 이건 확실한 개발이라고 제가 말씀은 드리겠는데 다만 시기가 언제냐가 문제인데 왜 확실하다고 말씀드리냐면은 목포역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여기 이 부근에 한창 공사하는 게 보일 겁니다. 네. 이쪽에 지금 현재 임성역이라고 이쪽 도청 소재지 주변에도 역 하나 생겨야겠죠? 이쪽 임성지구 도시개발구역이라고 써 있습니다. KTX역 와서 설 거예요. 자, 이쪽에 그래요? KTX역 와서 서는 게 지금 공사가 27년까지고 지금 이쪽에서 보면은 이쪽에 지하철로 들어가는 지하로 이렇게 철도를 내는 모습 그리고 이 철도 공사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지금 이 무안국제공항에서 이쪽 방향으로 내려오는 모습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완공이 몇 년 안 남았기 때문에 27년 완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지더라도 저 지금 이 목포 이거 같은 목포시예요. 목포 인구가 준 게 아니라 목포 인구가 바로 옆에 좀 불어난 옆에 도시로 넘어간 것뿐이기 때문에 저는 목포시 자체가 크고 있는데 전체 인구는 크고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오는 시기 투자는 시기가 또 중요하거든요. 시기가 조금 뒤쪽으로 밀려 있는 시기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금방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좀 몇 년만 더 느긋하게 보유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더 팔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파시느냐? 여기 분명히 커다란 길 공사할 겁니다. 하다못해 이쪽 지역에 임성역 완성되고 KTX 되면 여기 역세권이라고 막 개발 막 난리 날 겁니다. 그때까지는 저는 보유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남 목포시 오감동 토지 보유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 전화하시길 정말 너무 잘하셨죠. 한 10년 정도 보유를 하면서 마음이 좀 지치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와서 정리하시면 너무 아까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꼭 보유해야 하는 토지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많은 호재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와 있는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뒷자리 1398 쓰시는 우리 시청자분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중구 신당 5동 레미안 하이베르 향후 전망 궁금하다라고 지금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참 문자로 들어와 있는 사연들은 더 많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지금 이 향후 전망 물어보셨을 때 매입을 고민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미 보유 중이신데 매도를 생각하시면서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하신 건지 이 부분을 좀 모르기 때문에 좀 답답하긴 한데요. 자, 중구신당 5동 레미안 하이베르 앞으로의 전망 좀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님께서 질문 주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울의 아파트라서 조정받을 수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서울의 아파트가 다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러는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는 이 지역에서 신당동에서 그래도 인기 순위가 거의 상위권에 있는 그런 아파트로 알고 있어요. 자, 왜 그러느냐? 2010년쯤에 완공된 가장 튼튼하고 잘 지은 아파트 중에 하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을 보면은 초등학교라든가 고등학교, 그래서 좀 중학교는 좀 애로사항은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교육, 애들 키우는데 매우 좋은, 젊은 부부들이 살기에 매우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시장이라든가 필요한 내가 어디 가야 하는 병원이라든가 상가 이런 것들 이용하기도 굉장히 좋은데, 다만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자, 저는 이거는 가성비 아파트라고 봐요. 가성비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제 위기 왔을 때 진짜 내가 거기에서 애를 키우고 살려고 하는 실수요자가 있잖아요. 실수요자가 좋아하는 아파트라고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거든요. 가격도 알맞고. 자, 그렇기 때문에 경제 위기 와서 지금 집값 많이 떨어질 때 그래도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아파트다.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아파트다. 지금 살려고 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말리지만 내가 지금 보유하고 서울에서 어디 살까요 하실 때, 옮겨갈까요 하실 때는 저는 그대로 지금 이런 가성비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대로 보유하시고 살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쪽 지역에서 지금 상담자분께서 나이 드신 분인지 아니면은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젊은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자동차가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아파트 좋은 게 이 주변에 이 무학봉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의외로 숲세권, 그린 이런 환경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산이라고 표시된 것처럼 이쪽에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좀 가팔라요. 그래가지고 자동차 없이 다니는 나이 드신 노인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버거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자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젊은 분들한테 가성비가 좋고 그런데도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젊은 분이라면은 그대로 보유하셔라. 만약 나이 드신 분이라면은 뭐 몸 상태가 안 좋거나 경제 상황이 어려우면은 그냥 갈아타셔도 좋다. 그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문자로 들어온 사연이다 보니까 답변이 조금 우리 시청자분의 마음에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연령에 따라서 답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매수 입장이냐 매도 입장이냐 따라서도 또 답변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들 조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 매수를 하시겠다면 요거는 좀 약간 보류 의견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그냥 살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조건들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보유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답변 나왔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 계획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이 답변이 좀 부족했다라고 하신다면요. 오프라인 자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주 전문가님께서 무료 상담, 무료 세미나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이 자리 함께 하셔서 지금 혹시 성에 못 찼던 답변들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상담,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02-2638-3954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상세한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참 저희가 상담 또 강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늘 항상 아쉬운 부분들 저희가 계속해서 무료 상담, 무료 세미나 통해서 다 채워드릴 테니까요. 꼭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들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봄이 오는 줄 알았는데 또 날씨가 참 어지러운 상황 되고 있습니다. 늘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 또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